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대문을 열고 나섰는데 20년 넘게 인사를 나누던 옆집 이웃은 간대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거친 외국어와 시뻘건 한자 간판들이 온 동네를 뒤덮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30년째 세탁소를 운영해온 56살의 김석훈 씨에게 이 동네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가방을 메고 뛰어가던 골목길 하나하나가 다 그의 인생이었죠. 하지만 요즘 석훈 씨는 매일 아침 세탁소 셔터를 올릴 때마다 묘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며 활기차게 인사하던 이웃들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 자리를 채운 건 국적을 알 수 없는 낯선 얼굴들과 한국어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외국어 대화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풍경 속에 서 있는 석훈 씨의 시선을 따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경제의 이면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바로 일자리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농축산업 현장에 가보면 이제 한국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죠.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해서일까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제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저임금 노동은 해당 산업의 전체 임금 수준을 억지로 낮게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 현장 소장 입장에서 하루 20만 원을 줘야 하는 숙련된 한국인 노동자와 10만 원 남짓이면 부릴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결국 임금은 정체되고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은 그 돈으로는 도저히 서울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내국인들은 등 떠밀리듯 현장을 떠나 배달앱이나 단기 알바로 내몰리고 그 빈자리를 다시 저임금 외국인이 채우는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석훈 씨의 세탁소를 찾던 내국인 단골들이 하나둘 동네를 떠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경제의 지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른바 북부의 유출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석훈 씨의 세탁소 옆에 새로 생긴 외국인 전용 마트나 환전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되어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국으로 고스란히 송금됩니다. 국내 소비의 선순환 구조에 구멍이 뚫리는 경제적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땅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 열매는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가는 셈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금액이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에 평균 5조 원씩 우리 경제의 실핏저물을 타고 돌아야 할 거대한 자금이 매년 썰물처럼 빠져나간 셈이죠. 특히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주민들의 송금액이 전년 대비 약 4.5%에서 5.8%까지 증가하며 역대급 기록을 세운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바로 2025년의 모습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1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2024년과 비교해도 무려 10% 가까이 급증한 숫자입니다. 노동자 수가 이렇게 늘어난 만큼 2025년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의 규모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차가운 분석입니다. 석훈 씨네 세탁소 옆집이 망하고 그 자리에 해외 송금 전문 업체가 들어선 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25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우리가 값싼 노동력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사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되는 내수 소비의 마중물은 매년 조 단위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성실히 쌓아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누수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불법 체류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고가의 진료를 받는 사례들입니다. 이들은 신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서 수술을 받고 비싼 약을 타가는 식의 대담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수급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우리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이 됩니다.
석훈 씨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보험료를 내온 우리 국민들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때 재정이 고갈되어 보장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더욱 서늘합니다. 일부 밀집 거주 지역의 병원들에서는 외국인들이 서로의 건강보험증을 공유하거나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곤 하죠.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재정 누수가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 효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실한 납부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시스템에 기여하지 않은 이들이 그 열매를 가로채는 이 기이한 역차별 현상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대림동이나 가리봉동 같은 곳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전통시장이나 익숙한 식당들이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붉은색 한자 간판과 중국식 식자재 마트, 양꼬치 전문점들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이걸 단순히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라고 부르기엔 원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너무나 큽니다. 한국인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익숙했던 생활 편의시설을 잃고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며 한국 속의 외딴 섬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권의 단일화는 지역의 주거 환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 밀집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나 심야 소음 문제, 길거리의 기초질서 미준수 사례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하죠. 깨끗하고 조용했던 내 집 앞 골목이 매일같이 쓰레기와 소음으로 가득 찬다면 그 동네에 계속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결국 주거지로서의 매력은 떨어지고 동네는 점점 슬럼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동산 가치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할 지점은 바로 아이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석훈 씨의 세탁소에 옷을 맡기던 젊은 부부들이 가장 먼저 동네를 떠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동네의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인근 초등학교의 외국인 자녀 비중도 급격히 상승합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를 우려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인근의 신도림이나 구로동 등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하던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남겨진 곳은 노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만 남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로 변모하게 됩니다. 지역 공동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며 완전히 해체되는 순간입니다. 석훈 씨는 가끔 밤늦게 세탁소 문을 닫고 거리를 걸을 때면 왠지 모를 위협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 범죄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때를 지어 다니는 낯선 이방인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거친 언어와 서늘한 분위기는 원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내 나라 땅에서 내가 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라는 석훈 씨의 한탄은 단순히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침범당한 사람의 처절한 호소에 가깝습니다. 대림동 세탁소 사장님 김석훈 씨의 이야기를 통해 저임금 노동력 유입이 가져온 경제적 하방 압력과 지역사회의 붕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꾸준히 일을 해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값싼 노동력의 대가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인건비 차액을 넘어 우리 이웃의 삶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 그리고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석훈 씨가 마지막으로 세탁소 셔터를 내리며 남긴 말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30년은 살았는데 이제는 마트에 가도 내가 이방인이 된 기분이에요. 간판도 못 읽겠고 들리는 말도 다 외국어니 무서울 때도 있죠. 아이들 교육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우리 국가는 이 무너져가는 지역 공동체와 경제적 누수를 막기 위해 어떤 방패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 정부가 칼을 빼든 곳은 바로 구멍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입니다. 여러분, 최근 병원에 가셨을 때 신분증 확인 절차가 부쩍 까다로워졌다는 걸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건 단순히 절차가 복잡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다뤘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과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죠. 2024년과 2025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생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며 의료 쇼핑과 명의도용의 틈새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이름으로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가로채는 일이 불가능해지도록 시스템 전체를 디지털 화폐인 CBDC와 연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땅에서 번 돈이 우리 경제의 실핏줄로 다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국가의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제 단순한 단속을 넘어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도입은 단순히 결제의 편리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적인 자본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 상권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금융주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임금의 늪과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불법 체류 노동력을 엄단하는 동시에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인 노동자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쿼터제를 정교하게 다듬고 있죠. 특히 내국인 청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스마트 공정과 첨단 기술을 도입해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가 차이나타운처럼 변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도시 재생과 정비 사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특정 국적의 밀집으로 인한 문화적 소외를 막기 위해 공공주택의 배분을 다양화하고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복원하여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치안 시스템을 결합해 밤거리를 걷는 석훈 씨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기술적 방벽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의 복원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자녀 비율이 급증한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배우고 융화되게 함으로써 내국인 학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터전을 벌이는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때 비로소 지역의 공동체도 다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가 준비하는 이 모든 해결책의 핵심은 결국 우리 사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석훈 씨가 다시 세탁소 셔터를 울리고 웃으며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세상, 내 나라 땅에서 역차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이 청구서를 정확히 읽고 목소리를 낼 때 국가의 대응은 더욱 정교해지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의 평행이론이었습니다.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